아니요,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자꾸 겁을 주시는데. 아니요. 지금 분위기가 저는 우리 당연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오겠지 싶었는데 윤석열이 다시 네. 복귀되는 거 보고 이게 뭐니? 그때부터 판사들이 지금 사실 판사도 똑같다 이런 게 뭐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짜고 하는 제가 건가? 네. 흔들리기 분위기 안 시작했어요. 당시에 선관위의 지도계장이었던 분을 검찰 측에서 증인으로? 네, 증인으로 채택을 네네. 신청해가지고 그게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선거법 위반이냐, 위반해서 아니냐. 이걸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인 그렇죠. 거잖아요. 선관위가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겠다, 안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거죠. 네네. 네. 그럼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사실은 저희 쪽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었는데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첫 번째 재판에서 이제 그 검찰 측에서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두 번째 재판 딱 갔어요. 미리 이제 한 10분 전에 갔더니 거기 이제 대기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했죠. 우리 친했으니까. 선거를 저희가 용산에서 몇 번 치렀잖아요. 네네네네. 그 과정에서 안면도 있고 뭔가 문제 될 만한 거 막 통화도 해서 상의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의논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반갑게 인사하고 이제 지금 퇴직하셨는데 뭐 하시는 일은 잘 되냐. 네. 예의가 바르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저는 물어봤죠. 선관위가 고발을 안 했다고 하는데 뭐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했던 게 뭔가 문제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죠. 네네. 재판 시작 네네네. 전에 참 당황스럽다. 그랬더니 별 문제 없었는데 하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대진연 활동하니까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대진연이요? 네. 지금 6명이 대진연 출신입니까, 지금? 대학생 네. 진모연아. 네, 그 유명한 언론에 많이 나오는 대진연.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6명 친구들 중에 기자회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이랑 같이 했다고 네, 했죠? 같이 네네. 했죠. 그래서 저보고 대뜸 대진연 활동하시잖아요. 대진연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러는 거예요. 그분 대진연 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내 말에 그냥 대진연 이렇게 하는 단체 거예요. 이름인 줄 아는 거구나. 대진연.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대진연이요? 저 대학생 아닌데요? 저 대진연 아닌데요? 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진연 때문인가 그렇군요. 대진연 표적 수사 하다 보니까 여기 대진연 애들도 끼어 있다? 이런 게 이렇게 보는 보이더라고요. 건가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이 이번에 조사 받는데 대진연이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그래서 너무 대답하고 싶었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대. 자기를 50이 넘는 사람한테 지금 대진연이라고 물어봐가지고 대진연이 무슨 단체 이름인 줄 아는가 그런 봐요. 거 대학생 같아요. 단체라고 대학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도 뭔가 혼란에 빠져 있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대진이 뭐 잘못했나요, 그러면요? 대진연이 뭐 잘못한 건 없죠. 대진연이 지금 그럼요. 사회를 앞장서서 이렇게 뭐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치다 보니까 그걸 반대에 있는 검찰과 재판부에서 아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찾아대고 뭔가를 범죄 자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선거 끝나고 곳곳에서 대진연에서 활동했던 게 막 벌금 폭탄을 내리고 재판에 다 기소가 되고 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느낌이 왔죠. 대진연을 기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네. 대진하고 얽혀갖고 지금 그런 건가요? 불행한 건가요? 민정아 그런 건 아니야. 민정아 영광. 그런 건 아니야. 네. 어쨌든 이제 그분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논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선관위가 보기에 위법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선관위는 그럼 선관위 책임이잖아 사실은. 그쵸. 네. 선관위 재구시를 했으면 네. 그 사실 좀 걱정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가 이렇게 자기가 증인처럼 입으로 말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선관위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했길래? 위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나중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 그 밀착이거든. 선관위들이 동네 감시하는 주민이잖아요. 거는. 그리고 아침에 눈 떠서 보고 왜냐하면 그 선관위 감시단, 공정선거 감시단 분들은 동네 주민이에요. 그래서 선거 아닐 때 만나서 뭐 아는 척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선관위 측에서 뭔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전화해가지고 문제 하지 있다. 말라고 네, 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선관위 직원분이 재판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가지도 않았던 거고
나중에도 문제 삼지 않았던 거다. 그래서 서울 성관이 보고도 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렇게 서울 성관에 얘기했죠. 보고도 하지 않았고 실제 용산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도 그 조서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렇죠. 경찰이 성관이를 먼저 조사하지 네, 않았나요? 조사했어요. 이게 위법하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거라고 생각하냐 이랬을 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정책 질의서를 무작위 대중에게 배포한 것도 아니고 그 유인물처럼 자리에서 막 뿌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뭐 줄 것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나중에는 자로 이렇게 끊고 왜냐하면 그대로 그 증거를 저희가 복사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고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고쳤더라고요. 경찰이 그렇게 쓰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거? 그건 모르는 거니까. 네. 어쨌든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왜냐면 그쪽 3번에서도 문제 삼는 게 이상하지. 그런 질의서가 수십 개가 들어올 텐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피켓을 들었던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10분밖에 안 들었다. 그리고 그러게 영향을 내가 끼칠 수 없다 네, 이건가? 내가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게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리라고 했을 때 즉각 내렸다. 시정 조치해 줬다. 그렇죠. 성관이 말을 잘 들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이제 네. 사실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물어본 거죠. 그러면 그 전날, 왜냐면 저희가 그 전날 문구도 물어봤거든요. 이거 그렇죠. 들어도 되냐고. 네네. 의견을 막.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그 전날 정확하게 서울 성관이나 중앙 성관위에 문의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줬으면 이 사람들이 이 피켓을 안 들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냐.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러면은 친일 토착 외구 청산이 지금 중앙선관위나 서울선관위 이런 데는 다 이 문제가 돼 있나요? 그 문구는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된 문구는 총선은 한일전이다. 네네. 네, 그때 이제 선명하게 게시판이나 이런 데 그 문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우리 문구가 문제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선관위를 다 뒤졌더라고요. 네네. 어떤 문구가 선거법의 위반인지. 근데 저희 문구는 아니었어요. 그럼 뭐 문구가 아닌데 왜 걸린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게 고영세 그 후보한테 딱 떠오르게 한 문구인가 이게? 그렇다고 고영세만 토착외구? 그렇지. 오 이거 완전. 근데 또 그러네요. 더 문제는 오. 그 다음 날 그리고 그날 그 똑같은 피켓을 다른 데서도 들었던 거죠. 용산역에서도 들고 숙대 입구역에서 들었는데 한 번도 선관위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왜냐면 우리가 또 한 번 제재한다고 해서 바로 막 선거법으로 기소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지도하고 안 된다. 왜냐면 남산에서 우리 했을 때만 해도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정했던 거였는데 네네네. 문제가 된다고 했으면 왔겠지. 음.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선관위 직원이 모르겠다. 그때는 뭐 정보를 몰라서 안 나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보를 모를 순 없잖아요. 선천전을. 그렇죠. 어쨌든. 선관위가 많은데 그리고 각 후보마다 따라다니는데 그걸 네, 담당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문제되지 않기 네. 때문에 경찰 조사받을 때도 문제가 안 된다고 했고 네. 지금 재판 나와서도 그 문제가 되지 않아서 자기는 보고도 하지 않았던 거다 이렇게 네, 보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날 분위기로는 판사님도 뭐 이렇게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증인이 판사 바뀌면 어떡하지? 얘기하는 우리 인선 우리 기간이라던데 한번 요즘에 바뀐 한 번 바뀌었죠. 네. 맞아. 또 그래서 바뀌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지금 연기가 됐잖아요. 네, 재판이 연기가 됐죠. 친일 토착 애국 청산이라는 그게 특정 정당을 지칭한다고 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사건도 그렇고 두 번째 사건도 이게 어떤 정당한 표현을 막는 못하게. 거예요. 네, 유권자로서의 권리. 네. 이 말씀이 안 돼. 이 말씀이 안 돼. 그렇죠.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써야 돼? 선거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유권자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까지도 침해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네네. 그 문구 자체, 그 선거법에 있는 그 부분 자체가 헌법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자유를 위배한다. 침해한다. 네.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 법률 소송을 내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한 주 시간을 정도. 조금 더 네.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과정에 탄원서를 받아서 750분 정도의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한 상황이고 다음 주에 그러면 선고를 네, 네. 앞두고 있는 건 거죠.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은 선관위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고 경찰도 처음에는 조사를 할 때 참고인이다 네. 했기도 하고 사실은 또 선관위가 고발한 거다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냥 이 조사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경찰 측에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은 검찰에서 수사 지시를 내린 거고 네. 결국에는 기소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형을 했잖아요. 네네. 검사가 네. 지난 재판에. 네. 얼마나 했나요, 지금? 저는 이제 선거법 위반일 때 벌금을 얼마나 받나 좀 네.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만 원 이하 아닌가요? 구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0만 원 이하에 전 잘 모르니까 구형을 하는데 진짜 그 검사는 여기만 봐요. 이렇게 우리를 안 쳐다봐. 자기 서류를 이렇게 골무 같은 걸 이렇게 끼고 뭐 재판부 뭐 어째 그래서 본 검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상윤 600만 원, 최명희 500만 원. 이게 실명을 다 걸어야. 실명 그러해도 돼요. 네, 지금. 건말 류감석 같이 사시는 분이죠. 네. 준비하세요. 400만 원 준비하세요. 네, 400만 원. 그리고 이제 저희 활동하시는 건말선 300만 원, 대학생 2명도 각각 300만 원씩 총 2,400인가요? 네. 2,200 아닌가? 2,200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학 계산인데. 그 정도의 벌금을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막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긴장되더라고. 근데 거기서 실소라고 하죠. 어이가 기가 없는 없어. 이런. 기가 차서 지금 검사가 돈이 얼마인지 이런 거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있는 집 자식인가? 그게 아니라 그냥 글자를 읽은 거야. 이게 돈이 얼마다 이런 게 아니라 보통 1, 2, 검사들이 3, 4. 그래요, 그게요. 그래서 500만 원의 벌금을 구형을 받고 참 나오면서 저희가 얘기했어요. 저 검사가 저 돈이 얼마인 줄 알까?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에 최후 변론 하실 때 말씀하셨죠. 뭐 이 사람들이 그 어쨌든 무죄로 보는 거고 지금 한편으로 무죄로 일단은 보는 거고. 억울하다 이렇게 하신 거고 음. 가정상에 이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시어 뭐 이렇게 왜냐하면 실제로 이번에 대학생들도 보세요. 뭐 막 1억에 때리면 막 때려. 뭐 미쓰비시는 5,100만 원, 네. 뭐 그리고 어떤 거는 1억 그전에는 뭐 1억 2천인가? 네. 근데 진짜 대학생들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누가 정의로운 이런 활동을 유권자로서의 할 수가 활동을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돈으로서 우리 약점이라고 하는 돈으로서 막 지금 네. 근데 참 나는 궁금한 게 막 재벌들은 500만 원 돈도 아닐 텐데 걔네는 다 집행유예 막 이런 거야. 막 선고유예 막 풀려나고 그런 것들이 검사들이 이게 실제 감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검사들도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보면은 범죄와 검사였나? 죄인과 검사였나? 하여튼 지난번에 뉴스타파에서 다룬 것도 보면은 엉망진창이야. 오문죄를 다 지어. 그리고 자기네들 성범죄자라고 그런 애들 엄청 다 처벌을 받았나요? 갑자기 열받네. 갑자기 진짜 썩이 팍 나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증거 아니면 뭐 기소조차도 되지 않게. 서로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이 정말 무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네. 어쨌든 이게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PD 수첩에 의료사고 난 어린 그 증거를 아예 순서를 바꿔가지고 병원 측에 과실이 없는 걸로 검찰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가족의 삶이 무너지고 막 누군가의 생명이 없어지고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걸 검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한때는 또 이런 거 바꿔가지고 온 가족을 간첩으로 만들고 그렇죠. 막 네. 평생 감옥에 살겠죠. 근데 그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범죄는 지네가 하는 범죄 거의 지금 기소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죠.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경찰 조사되고 검찰으로 넘겨지면 기소는 다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받고. 근데 지네들은 뭐 그 언론에도 자료에 보니까 0.4%? 0.1%? 다 바꿔야 돼. 그들을 뽑을 때부터 다 바꿔야 돼. 그들을 공부 막 이런 거 갖고 뽑으면 안 돼. 그럼 현실을 이해를 못 해. 지금 현실에 그들은 좀 어쨌든 있는 집 자식들도 많고 딱 공부만 해갖고 이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게 이런 것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 네,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까지 포함하여 지금 선거법 지금 위반으로 지금 구형을 받고 이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한 번 이 사건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꼭 해야 되는 검찰과 또 사법부 사법 개혁을 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할 수밖에 없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재판 투쟁을 하는 와중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을 준비하고 이 과정 중에 어떤 경제적 도움으로 후원을 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재판 비용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탄원서에 제가 이제 탄원서를 쭉 정리하면서 보니까 750분 정도가 탄원서에 이렇게 써주셨는데 전국 각지에서 네. 네, 서울 뭐 용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시고 사법부 사법적폐청산에 대해서 이렇게 구호도 써주시면서 네. 탄원서를 써주셔가지고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꼭 저희가 이 재판 투쟁을 뭐 저희가 그냥 여섯 사람이 이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당한 시민들의 활동이 우리들의 활동이 이렇게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 네, 검찰에 의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려 그렇죠. 하는 이것과의 어떤 싸움이다. 네. 네. 그런 투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투쟁하시고 네. 꼭 선고 잘 나서 무죄? 각 가정마다 별 부담이 없게끔 하는데 앞장서고 그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검찰 적폐를 청산하는 또 이런 투쟁이 되기를. 그리고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싸워야 돼요. 이거 그렇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뿐만 그렇죠. 아니겠잖아요. 뭐 온데 지금 막 아마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우리가 보통 못 느끼다가 직접 확 느낀 거잖아요. 네, 이번에 선거법으로 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네. 만나는 걸로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